그래서 여기서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문제를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고, 만약에 yes라고 대답을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캐피탈의 역할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어떤 이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론을 사용을 해서 실제로 자본 스탁이 소득 격차를 얼마만큼 설명할 수 있는지를 이제 보여야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캐피탈 베이스 티오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솔로우 성장 모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물론 캐피탈 베이스 티오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다양한,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뭐 몇 가지 손에 꼽을 수 있는 이론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언더그레이주에이트 수준에서 다룰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모형은 이제 솔로우 성장 모형이었어요. 여기서의 캐피탈 베이스 티오리는 솔로우 성장 모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까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국가 간의 소득 격차를 자본 스탁의 차이로만 사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다양한 요인들이 사실 존재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 스탁의 차이에 의해서 설명되는 부분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되는지 이제 한번 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득 격차를 설명할 수 있는 어떤 이론이 있다면 그 이론은 정말 뭐 대단한 이론이겠죠. 자본 스탁의 차이로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간에 관찰되는 소득 격차를 정말 거의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모형이 있다, 이론이 있다. 그러면 뭐 빅샷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이론은 사실 존재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마치 꼭 최근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게 한참 우리를 많이 힘들게 하고 있는데,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바이러스를 원샷에 막을 수 있는 백신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궁금해하는 모든 경제 현상들을 원샷에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이론도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첫 번째 스텝으로 국가 간의 소득 격차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모형 중에 하나가 바로 자본 스탁의 차이에 의해서 국가 간의 소득 격차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이론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죠. 3장은 몇 가지 섹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캐피탈에 대해서 좀 들여다보고요. 자본이란 무엇인지, 자본의 성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생산 활동에 있어서 자본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여기에서 두 번째 섹션에서는 저희가 간단한 생산 함수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사용하게 될 생산 함수인데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생산 함수를 섹션 2에서 다루고, 섹션 3에서는 캐피탈 베이스드 티오리라는 것이 우리가 여기서 보려고 하는 캐피탈 베이스드 티오리라고 하는 것은 솔로우 성장 모형이고, 솔로우 모형이 무엇이며 어떻게 작동하고 이 모형을 사용해서 국가 간의 소득 격차를 설명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국가 간의 성장률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우는 MIT 교수고요. 원래 로버트 솔로우의 원래 이름은 이제 로버트 솔로우고, 로버트 솔로우의 이제 라스트 네임 솔로우를 따서 솔로우 모형이라고 부릅니다. 50년대에 만든 50년대 말인가요? 그때 만든 모형이고요. 첫 번째 자본의 어떤 성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본의 성질. 최근에 제가 이렇게 그 미디어를 접하다 보면 조금 개인적으로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캐피탈리즘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시각들이 많이 표출이 되는 것 같아요. 자본주의죠. 경제학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왜 자본주의를 부정적으로 묘사하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예능 프로그램 이런데 마치 꼭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을
어, 뭐 어떤 인간의 존엄성을 버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대가로 무슨 예, 이득을 취하는 어떤 그런 것이라고 많이 묘사가 되는 것 같아서 그냥 뭐 희화하는 거죠. 이게 뭐 우습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뭐 자본주의라는 표현들을 좀 쓰는데 이걸 희생하고 그 대가로 얻는 어떤 물질적인 이익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굉장히 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심지어 이제 아이들이 보는 프로그램에서조차도 이제 이런 좀 표현들이 많이 등장을 해서 근데 여러분들이 경제사를 배울 기회는 사실 우리 학교에서 없지만 경제사에 혹시 관심이 있으시다면 뭐 죽은 경제학자들의 살아있는 아이디어나 이런 책들을 한번 보시면 혹은 뭐 적어도 유명한 경제학자들이 쓴 책들이 좀 있습니다. 뭐 내용이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런 책들을 좀 이렇게 볼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그런 책들을 보게 된다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시작됐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된 계기가 바로 산업혁명이고 산업혁명 전의 경제학은 사실상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경제학과는 매우 다른 개념이니까요. 이 전과 이 이후로 나눈다면 산업혁명 이전의 생산 방식은 그냥 기본적으로 토지와 노동이고요. 산업혁명 이후의 생산 방식이 바로 자본과 노동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했던 것이 뭐냐면 산업혁명 이후의 생산 방식이 로케이션 베이스드가 사실 아니잖아요. 지금의 생산 방식은 토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로케이션도 중요하지 않고요. 어디냐가 사실 중요하지 않은 거죠. 뭐 지금은 더 심합니다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했던 적어도 뭐 마르크스 막시즘이죠. 막시즘이라든가 뭐 혹은 그와 비슷한 사회주의 경제학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매우 불편하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이제 이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본이 토지를 대체하는 것이죠. 그래서 산업혁명 이후에 사실상 생산 요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본과 노동인데 물론 당시에 토지가 중요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만 이 자본의 역할은 사실상 어마어마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장에서 보겠지만 이 캡타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GDP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보였고요. 이후에 뭐 자본은 계속해서 이렇게 팽창했던 것이죠. 확대되고. 그리고 이제 자본의 또 다른 결정적인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건 이제 기업이랑도 연결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기업의 생산 방식은 자본과 노동을 활용하는 것이고 누구나 기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누구나 기업을 운영할 수 있겠죠. 기업을 소유할 수 있고 누구나 기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본을 구입해서 기업을 운영할 수 있고요. 기본적인 사실이죠, 그렇죠? 자본을 구입해서 기업을 운영할 수 있고, 혹은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기업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일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의 굉장히 중요한 요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사실들을 조금 더 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좀 제가 좀 많이 불편해서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을 자꾸 이렇게 네거티브하게 보는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제 생각에 별로 좋지 않습니다. 누구나 기업을 할 수 있고 누구나 기업을 소유할 수 있고 누구나 자본을 축적할 수 있고 누구나 자본을 소유할 수 있으며 누구나 자본을 구입하거나 거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캐피탈리즘이지 마치 꼭 무슨 인간의 존엄성을 희생해가면서 뭔가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을 캐피탈리즘이라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그러니까